헬라어가 보통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아주 쉽고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예전에는 제 때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면서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죠. 근데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 영어를, 무엇에 필요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방향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영어를 전부 다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배웠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무엇이고 하면서 영어를 말로 배운 게 아니라 그 문법에 따라서 단어를 갖다 조립해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자다라는 말을 하려면 나는 I, 그 다음에 여자는 뭐죠? woman. 그 다음에 뭐뭐이다, am. 이렇게 해서 그걸 조립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I am, woman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그런 걸 조립하지 않고 배우는 방법이 요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6년을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영국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말이 안 나와요. 글자로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는 유치원생들부터 또는 아주 빠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조금 있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영어를 가르쳐요. 그 아이들에게 오늘날 가르치는 영어는 어떤 영어죠? 그냥 아이는 나다, 우먼은 여자다, 이런 것도 물론 단어도 가르치지만 나는 여자다 하려면, 나는 소녀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I am girl 하고 말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무엇이다, girl은 무엇이다, 이거 몰라도 그냥 나는 소녀다 말하려면 I am girl, I am baby, 나는 아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영어인가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의 말에 필요한 영어를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영어는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글자를 배워야 되죠. 근데 글자를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헬라어를 배울 때는 어떤 식의 헬라어를 배웠느냐 하면, 예전에 배우던 헬라어의 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구나 헬라어를 과정을 거치는데 불구하고 헬라어를 배우는데 무엇부터 배우느냐면 알파벳을 배우고 나면 명사의 변형, 또 그 다음에 형용사의 변형, 관사의 변형, 동사의 변형, 이런 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명사의 꼬리 변화를 전부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요. 꼬리의 변화가 주격일 때는 아, 소유격일 때는 아스, 여성형, 남성형 모두 달라요. 그 다음에 관사도 마찬가지로, 관사도 전부 모양이 다릅니다. 이걸 전부 외웠어요. 그래서 아, 호는 주격이구나, 단수구나, 복수는 호이구나, 소유격일 때는 투구나,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보세요. 관사 주격 단수는 호, 그 다음에 주격 복수는 호이, 소유격일 때는 투, 톤, 이걸 전부 외웠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원문으로.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자, 이걸로 열지 마시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 불 있는데 클릭하시고, 그 옆에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아니, 여기 원어 성경을 한번 클릭해 버리세요. 여기. 예. 아니, 원어 성경을 한글 창으로 열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예. 아니, 여기 불빛 있는 곳으로. 예. 그래서 맨 아래. 스테판 성경으로 열어보세요. 예. 자, 이렇게 된 성경을 보고, 자, 이쪽에 관사의 변형, 명사의 변형, 형용사의 변형, 동사의 변형을 모두 우리가 외워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끝에가 뭘로 변했어요? 뭘로 있어요? 오스죠. 아, 남성형의 단수는 오스. 그러면 떼오스도 오스. 그 다음에 여기는 떼온이 어떻게 됐어요? 온이죠. 그럼 이거는 주격인가 소유격인가 목적격인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이걸 우리들이 분해하도록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 n이 있어요. n은 이건 규칙 변화도 있지만 불규칙 변화도 있고요. 명사도 제1 변화가 있고 제2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우리가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동사의 변형은 외우지도 못하고 한 학기 동안 명사의 변형, 형용사의 변형, 관사의 변형을 외우고 알파벳 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읽기를 조금 배우고 나면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워가지고도 원문이 없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원문은 열어볼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 없는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한 학기, 두 학기를 배워도 히브리어를 한 학기, 두 학기 배워도 원어 성경을 볼 엄두를 못 내요. 자,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보시고 자, 이걸 한글로 한번 열어봐 보세요. 여기 불 있는 곳. 자, 여기 불 있는 곳 클릭하시고 맨 위에 예, 개역 성경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지만 여기에서 태초에라는 것이 무슨 격인지 아시겠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동사는 무엇입니까? 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동사를 구분해 낼 수 있어요. 자, 계시니라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완료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분해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글을 쓰는 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은 과거인지 뭐 미래인지 따지지 않고 어제 밥을 먹은 건 뭐라고 말하죠? 먹었다 그래요. 어제 밥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밥 먹었다 그래요? 지금 밥 먹는다 그래요? 지금 밥 먹는다. 내일 먹을 건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이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않고도 우리는 그 말 자체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걸 문법을 분해해내라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배우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아니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는 백성들도 그 문법을 다 분해해내지 못해요. 자기들이 쓰는 말을. 그렇게 되려면 언어학자가 돼야 됩니다. 국문학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델포스에서 가르치는 헬라어와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헬라어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델포스에서 가르치는 헬라어는 원어 성경이 없는 헬라어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가지고 보는 헬라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먼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헬라어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헬라어 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시죠? 또 그리스에 가서 살면서 헬라어를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 아니시죠? 또는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회화를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시죠? 그러려면 그냥 현대 그리스어 회화를 배우시면 돼요. 문법을 배우기보다 일상에서 필요한 문장의 몇 가지를 암송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헬라어를 언어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에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헬라어로 어떤 책을 보고 이제 헬라의 그리스에 가서 헬라어로 쓰여진 어떤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는 보니까 아주 살기가 편한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에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하고 요즘에 이제 그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는 다릅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상인들이 쓰던 언어예요. 지금 현대 헬라어는 지금 현대 그리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배우시려면 여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헬라어를 배우실 게 아니라 헬라어 회화 자체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헬라어로 쓰여진 어떤 책 중에 어떤 책만 보면 돼요?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단어도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책만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변형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다시 자 여기 원문만 나오도록 자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예전에 보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쓰여진 성경은 이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들은 바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여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분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면 다시 한글로 돌아갔다가 원어 성경으로 한글 여기 불 켜진대 원어 성경으로 분해 성경으로 가세요. 자 학자들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을 전부 다 분해해 놓았어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가 형용사인가 관사인가 동사인가 여러분들이 분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치사 분해를 다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동사의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명사의 주격인가 소유격인가 역격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도록 누가 해놓았어요? 이미 학자들을 통해서 그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배우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우선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 알파벳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음가에 따라서 단어를 읽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법 분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문법 분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가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빠른 사람들은 1년 정도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 하시면 누구라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펴고 그걸 읽고 그리고 그 문법 분해에 따라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열어주셨어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알려준 방법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신학자들이 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헬라어의 방법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방법에 다른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먼저 알파벳을 배우고 그 알파벳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내일은 문법 분해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천천히 어떻게 보아가는가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알파벳이 이와 같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몇 개를 나열해 놓았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오른쪽으로 알파부터 쭉 늘어져 있죠. 몇 줄이 되어 있습니까? 세 줄이면 전부에서 몇 개가 되어지죠? 예, 24개가 되어집니다. 24개 중에서 모음은 몇 개가 되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전체 24개 중에서 7개를 빼면 17개의 자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 맨 위에 보시면 알파가 있어요. 자, 알파는 아로 먼저 시작되죠. 글자를 보시면. 헬라어는 발음기호가 따로 없습니다. 영어는 힘든 게 뭐냐면 영어의 A, B, C, D 쓰여진 글자와 발음기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음대로 영어에 쓰여진 그 A, B, C, D대로 읽으면 발음이 틀려요. 그런데 헬라어는 발음기호가 따로 없이 그대로 읽게 되어져요. 발음상 주의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은 이 헬라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그대로 읽게 되어집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건 뭐예요?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이건 감마, 이건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그런데 이 발음 기호를 보시면은 알파는 맨 앞에 아가 그 음가예요. 여러분들이 알파 이름을 몰라도 이거는 아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한글로 쓰여져 있죠. 알파베타는 밑에 한글로 쓰여져 있죠. 여기는. 자, 이걸 읽으실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에, 이, 오, 우가 합해져서 발음이 나는구나 하고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배우던 한글은 그런 식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아에, 이, 오, 우를 배우고 가에다 아를 붙이면 가, 니은에다가 아를 붙이면 나, 디귿에 아를 붙이면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손자가 있는데 그 아이가 글자를 배우는 걸 보니까 다르게 배우더라고요. 어떻게 배우냐면 개가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개라고 써놓고 그 자체를 가르쳐요. 이거는 개야, 이거는 강아지야, 이건 고양이야. 글자를 그대로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글자의 그림을 그대로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예전에 배우시던 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웠지만 지금 아이들은 글자를 그대로 그림으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알파를 보면서 알파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 발음이구나 하시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타는 비읍이 제일 앞에 음가죠.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이건 비읍이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마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기역이구나. 그 다음에 델타는 디귿이구나. 그 다음에 엡실론은 에구나. 제타, 지읒.
그 다음 에타는 뭐예요? 에. 떼타는 쌍디귿. 자, 떼타는 정확하게 해서 떼타는 아니에요. 자, 델타도 디귿이고 떼타도 디귿이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델포스에서 쌍디귿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오타는 이 발음, 카파는 키역 발음, 그 다음에 람다는 리을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미음 발음, 그 다음에 뉘는 니은, 그 다음에 크시는 크, 스, 두 개의 발음이 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은 오, 그 다음에 피는 피읍, 로는 리을 하나, 시그마는 시옷, 타우는 티읕, 윕실론은 위, 피는 피읍, 키는 키읔, 푸시는 푸스 두 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의 오. 하다 보니까 발음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발음이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 발음이 두 개가 있죠. 엡실론의 에 발음, 에타의 에 발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짧게 발음하고 하나는 길게 발음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두 개가 있습니까? 오 발음이 있죠. 오미크론, 오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읍 발음이 두 개가 있죠. 자, 여기 피읍 발음이 있고 또 이 피도 있죠. 그 다음에 키읔 발음이 두 개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키읔 발음이 카파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크스에도 키읔 발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는 좀 모음을 보시면 자, 보통 한글이나 영어나 모음이 일반적으로 아, 에, 이, 오, 우예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우 발음이 없죠. 우. 그리고 없는 발음 위가 들어가 있죠. 자, 아도 있죠. 에도 있지요. 이도 있지요. 오도 있죠. 그런데 우 발음이 없죠. 그리고 위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방법이 배우면 되죠. 헬라어에서도 우 발음이 있어요. 그걸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알파벳에서 보시면 자음 중에서 빠진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자음 한번 외워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이응, 지읒, 치읒, 키역, 티읕, 피읕,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히읗. 있어요, 없어요? 히읗이 없어요. 그래서 우 발음 만드는 것과 히읗 발음이 되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쓸 수 없어도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알파입니다. 근데 이게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알파가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실수를 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보겠습니다. 베타. 이건 무슨 발음이에요? 비읍 발음. 자, 이건 무슨 발음이에요? 기역 발음. 자, 감마는 기역 발음. 그 다음에 자, 델타는 무슨 발음이에요? 디읍 발음. 델타는 디읍 발음. 그 다음에 엡실론은 무슨 발음? 에 발음. 자, 제타는 무슨 발음? 지읍 발음. 에타는 무슨 발음입니까? 지읍 발음. 에 발음. 에타는 에 발음. 그 다음에 떼타는 번데기처럼 생겼죠? 떼타는 쌍디귿. 그 다음에 이오타는 무슨 발음? 이 발음. 카파는 무슨 발음?
키읔 발음. 람다는 무슨 발음? 리을, 리을 발음. 미는 무슨 발음? 미음 발음. 뉘는 무슨 발음? 니음 발음. 크시는 용수철처럼 생겼죠? 크시, 크, 스 발음. 자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중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미크론은 오 발음. 피는 무슨 발음? 피읍 발음. 로는 무슨 발음? 리을 발음. 시그마는 무슨 발음? 시옷 발음. 근데 헬라어에서 단어 중에 맨 끝에 오면 모양이 바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형이라 그래요. 한자어로 꼬리, 미죠. 그래서 미형이라고 합니다. 꼬리에서는 글자가 바뀐다. 그래서 모양이 시그마가 바뀝니다. 이렇게 S자처럼. 그 다음에 타우는 티읍 발음. 윕실로는 위 발음. 자, 피는 피읍 발음. 키는 키읔 발음. 푸시는 푸스. 이것도 이중자음이에요. 푸스. 자, 오메가의 오 발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자가 헬라어가 낯설지 않고 익숙한 글자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 있죠. 영어의 ABCD와 흡사해요. 그래서 영어에 나오는 글자와 똑같은 단어, 알파벳을 찾아보면, 자, 알파. 영어에도 아 발음이 나오죠. A로 아 발음 나오죠. 베타는 영어의 B와 똑같죠. 비읍 발음 똑같죠. 그 다음에, 자, 엡실론은 영어의 뭐하고 같아요? E. 영어의 E도 에 발음 나오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아요? 이오타. 영어의 I하고 똑같아요. 영어의 I도 이 발음 나오죠. 이오타도 이 발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카파가 영어의 K와 똑같죠. 그래서 카파 키읔 발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영어의 오하고 똑같아서 오 발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뭐 있어요? 티읕 발음이 있죠. 타우, 티읕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뭐가 있어요? X. 헬라어의 키, 키읔 발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의 V자하고 흡사한 게 뭐가 있죠? 뉘. 뉘는 영어의 V하고 똑같은데 이건 헬라어에서 니은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의 U자하고 비슷한 게 있죠. 윕실론. 영어의 U자하고 비슷한데 헬라어에서는 위 발음이 나오고 윕실론. 틀려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헬라어의 알파벳을 금방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맨 처음 접할 때에는 이걸 어떻게 배우나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하나 익히는 데에는 몇만 번을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의 이 알파벳은 몇만 번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10번, 20번 익힌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 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